몸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은요, 우리 생활 속에 가까이 불편함을 주는 바로 이것! 변비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저도 지금 변비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김현식 선생님 모셔보고 이 변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식 선생님, 나와주세요! 변비 비켜! 선생님, 이 변비를 비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변비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사실일까요? 네, 변비는 흔한 소화기 질환이고 우리나라 경우 전체 인구의 약 16.5%가 스스로 변비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변비는 약 70% 변비 환자에 있어서 70% 경우 일상 업무에 방해를 받고 사회적 관계 및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생각할 정도로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질환입니다. 변비가 생각보다 이 삶의 질에까지 이렇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 변비의 기준은 어떤 걸까요? 변비는 증상에 기초한 진단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2번 미만으로 배변할 경우에 변비로 간주합니다. 이외에도 단단한 변을 보거나 배변 후에 잔변감이 있거나 배변할 때 과다한 힘을 주거나 항문이 막히는 느낌을 받거나 손가락으로 항문 주위를 누르는 등의 수지 조작을 해야 되는 경우 등 다양한 증상이 포함됩니다. 이게 제가 보기엔 제 주변 분들도 그러고 정말 변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고 약간 불편을 겪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렇게까지 변비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대부분은 큰 이상은 없겠지만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라든지 지속되는 변비의 경우 다른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아니 그런데 주변에 이렇게 변비를 달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성 변비 환자들도 정말 적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지속된다면 이 병원 진료가 필요할까요? 딱히 기간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변비가 생기는 것은 환경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체 활동이 적었던 남성의 경우에 훈련소 처음 들어갔었을 때 변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 적응이 되면 점차 호전이 됩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변비가 있으면서 위험 사인인 혈변이나 빈혈, 체중 감소 등이 있으면 반드시 진료를 보고 대장 내시경 등의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 50세가 지나셨는데 변비가 있다면 거기에 대장 내시경 등의 검사를 해보신 적이 없다면 병원에 내원해서 검사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저도 변비가 걸릴 때가 약간 화장실 가는 타이밍을 놓쳐서 이제 뭐 늦잠 자가지고 화장실이 급한데 그 시간을 놓쳐서 이렇게 이게 반복되다 보면 변비로 이게 좀 많이 발전을 하더라고요. 약간 그런데 이렇다면 변비에 걸리는 이유가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타이밍을 놓쳤다. 아니면은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환경이 좀 바뀌어가지고 불편해서 화장실을 못 가서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정말요? 대부분은 불규칙한 배변 습관과 생활 패턴 때문입니다. 변이 직장 안에 머물러 있으면 직장 벽이 변을 감지하고 변이를 느끼는 배변 반사가 이루어지는데 변이를 무시하고 참으면 직장 벽의 지각이 둔화가 되면서 변이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식사량이 충분하지 않거나 수분 섭취가 부족하거나 배변 습관이 불규칙하면 변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이나 운동 부족, 환경이 변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대장암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당뇨병, 파킨슨 등과 같은 질병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마약성 진통제, 칼슘 차단제, 항우울제, 항히스타민제, 진경제, 철분 제제에 의해서 등과 같은 약물에 의해서도 변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음식이나 식습관으로 이 변비가 걸린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거 이외에도 저희가 복용하는 약 성분으로 인해서 변비가 걸릴 수도 있는 거네요. 이건 정말 신박한 정보입니다. 대표적인 게 암으로 투병하신 분들은 마약성 진통제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변비가 심해지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감기약 이제 콧물약이 이제 항히스타민제인데 그런 부분에 의해서도 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이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철분제제에 의해서도 많이 걸려서 철분제제 같은 경우는 딱히 원인이 명확하게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철분제제를 드시고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정말 너무 놀라운 게 감기약에서도 약간 그런 성분이 살짝 들어있어. 원래 아플 때 아파서 지금 내가 화장실 잘 못 가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있는데 그 약의 성분에 조금 약간 미치는 것도 좀 없잖아 있었던 거네요. 네. 그렇다면 이 변비를 방치하게 된다면 혹시 더 큰 병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오래되면 항문의 치질, 치열과 같은 항문 질환과 대장의 개실증 등이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만성 변비는 식욕 부진, 소화 불량을 유발하고 또 삶의 질에 영향을 줘서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대장암 등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라면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겠습니다. 개실증이라는 거는 어떤 걸까요? 개실증은 과도하게 힘을 주고 그 대장 안에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네. 장 일부분이 약해지면서 튀어나오는 장벽으로 이렇게 곁주머니라고도 하는데 네. 장벽의 일부가 그 웅덩이 파지듯이 움푹움푹 들어가는 병을 뜻합니다. 뭐 치핵이나 뭐 이런 것들은 튀어나오는 건데 네. 그건 역으로 거꾸로 이렇게 움푹 패이는 거네요. 네, 장 입장에선 패이는 거고 겉으로 보면 이제 장 밖으로 탈출을 하는 그게 거죠. 탈출이 된 압력이 거군요. 높아지면서. 네. 근데 예전에 이런 CF도 있었잖아요. 무슨 은행 CF에서 변비 때는 뭐 이렇게 뭐 이런 운동을 해주면은 변비를 쉽게 나을 수 있다. 네. 약간 이렇게 조금 둘러서 네. 얘기하는 운동도 있었고 했는데 뭐 약도 있고 네. 이런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런 변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질병이나 약물 등에 의해 발생한 경우라면 그 부분을 병원에서 상의해서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불규칙한 배변 습관과 생활 습관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가 제일 흔하기 때문에 이를 교정하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길러서 배변을 일정한 시간에 하는 게 좋습니다. 만성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은 보통 식사량이 적거나 운동량이 적거나 수분 섭취가 적은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 3번 식사를 규칙적으로 일정량 이상은 드셔야 되고 반드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경우라면 채소를 많이 드셔서 식사의 부피는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고령이 아니시라면 1.5리터 이상의 물을 드시고 꾸준하고 규칙적이게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방금 3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동시에 하셔야지 3가지 중에 한두 개만 하면 오히려 변비가 더 심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또 사람마다의 그게 네. 또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 중에 병원 가기 전에 네. 변비약을 드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네. 이런 변비약이 또 치료도 가능한 걸까요? 왜냐하면 아까 앞에 이런 거 좀 참고 있다가 막히면 이것도 문제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일시적인 변비는 변비약 한두 번에 치료가 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만성 변비는 변비약이 치료약이 아닙니다. 증상 개선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기간을 얼마나 복용하는지는 이제 증상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원인에 따라서 쓰는 약도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비슷하게 쓰는 경우가 많고 흔히 사용하는 약으로는 부피 형성 완화제나 마그네슘염, 비흡수성 다당류, 폴리에틸렌 글리콜, 자극성 완화제 등이 있습니다. 약마다 사용 용량이 다 다르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처방받은 약 이상으로 많이 드시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처방받은 약의 그 양을 또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르신 분들이 이제 약 좀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성이 생겨서 원래 정량이 한 알인데 이걸 또 이게 한 알로는 효과가 나지 않으니까 2알을 드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거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고령인 경우에 신체 및 장기 기능이 떨어져 있고 과량의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 약제에 따른 부작용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상의한 후에 약을 드셔야 되고 식사량 부족, 수분 부족, 운동 부족이 고루 동반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정이 반드시 병행하면서 약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변비에 걸리고 나서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변비를 탈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생활 속에서 이 변비를 탈출할 수 있는 쾌변을 부를 수 있는 좋은 습관 이거 선생님께서 지금 몇 가지 또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살짝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예, 살짝 말씀드리면 살짝만 알려주세요. 네.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갖는 게 좋습니다. 10분 이상 변기에 앉아있지 마시고 변을 볼 때 너무 과다하게 힘을 주지 마셔야 합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식사량이 유지가 되어야 되고 섬유소가 많은 채소류와 잡곡밥을 먹고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셔야 됩니다. 맵고 자극적인 음식, 과다한 술을 피해야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해서 신진대사 및 장운동을 촉진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뭐 좋은 물 마시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약간 그 운동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뭐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한다든지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서가지고 배를 쳐서 내린다. 네. 약간 이런 운동처럼 혹시 선생님께서 권해주시는 약간 스트레칭이나 운동법 같은 게 있을까요? 운동법을 따로 권해드리지는 않는데 네. 예를 들면 이제 입에서 항문까지 하나의 긴 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뭔가 병이나 어디에 들어있는 음식이 안 나오면은 막 툭툭 치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장을 치기가 뭘 일단 이렇게 쳐서 뭐 조금 효과 보실 수도 있지만 네. 흔들어 주는 게 좋기 때문에 활동적인 유산소나 뭐 걷는 거나 뭐 그런 부분을 더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약간 요런 운동이 그것도 좋고요. 요런 네. 운동이 장에 조금 약간 자극이 오는 것 같은데 선생님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그래도 운동하면서 집에 또 저희 그런 운동 기구가 있거든요. 발을 올려놓고 이렇게 네네. 움직일 수 있는 거여서 네네. 층간 소음도 없고 네네. 약간 집에서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는데 그런 것도 약간 도움이 되긴 하겠네요. 네, 몸을 어쨌든 흔들어 줄 수 있다면 네. 네, 도움이 다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모두 우리의 이 방송을 보시고 변비에서 탈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하고 있는 질환, 변비. 가장 좋은 예방은요, 생활 습관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예, 변비의 이유가 다른 2차적인 병에 있을 수도 있으나 훨씬 많은 경우에 현재 식이습관과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20년이나 30년, 특이한 질환 없이 만성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의 변화, 몇 번의 약 먹는다고 고쳐진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생활 습관이랑 식이 습관을 다시 되돌아보고 크게 교정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좀 운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주 흥 내면서 한번 끝내볼까요? 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상하이 상하이 상하이.